50대 남편과 꽃뱀의 함정. 유혹의 시작, 흔들리는 남편. 평범해 보이는 50대 가장이 어떻게 20년 넘은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는지. 처음엔 단순한 호감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과연 이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평온했던 가정, 외로운 남편의 일상.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철수 씨 52세입니다.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20년 넘게 한 우물만 파온 성실한 직장인이죠. 아내 김영애 씨와는 23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고 대학생인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안정적인 수입, 튼튼한 집안,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까지. 하지만 철수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 뭔가 재미가 없어.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을 때면 철수 씨는 종종 이런 생각에 빠져들곤 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졌거든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8시에 집을 나서서 회사로 향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업무를 보고 7시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이미 저녁 준비를 마쳐놓고 있죠. 오늘 어떠셨어요? 아내의 일상적인 인사에 철수 씨는 습관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냥 그래. 별일 없었어. 저녁을 먹고 나면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아내는 설거지와 집안일을 하죠. 철수 씨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주말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토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가거나 외식을 하고 일요일에는 집에서 쉬거나 가끔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가는 정도였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철수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물론 불행하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뭔가 자극적이고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특히 회사에서 젊은 동료들이 연애 얘기를 하거나 새로운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철수 씨는 묘한 부러움을 느꼈어요. 부장님도 뭔가 새로운 취미 생활 해보세요. 후배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철수 씨에게는 진지하게 들렸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취미가 있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의 설렘이나 애정 표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제는 그냥 가족으로서의 정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 있었어? 가끔 아내가 관심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철수 씨는 딱히 특별할 게 없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의 소통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의 우연한 접근. 그런 철수 씨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3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길이 강남역으로 가는 길 맞나요? 뒤돌아보니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죠. 아, 네. 맞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가거든요. 철수 씨는 자연스럽게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 첫 출근이라서 아직 길을 잘 몰라서요. 여성은 수줍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근처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전철 안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부장님은 오랫동안 이 회사에 다니셨나 봐요. 수진이가 존댓말을 쓰며 물어보자 철수 씨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네, 벌써 15년째네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한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시다니. 수진의 감탄에 철수 씨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집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이 젊은 여성에게는 대단해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자주 이직하시던데 저희 때는 좀 달랐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부장님처럼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질문에 철수 씨는 마치 인생 선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할 때까지 둘은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은 철수 씨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고 철수 씨도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었죠.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첫 출근이 덜 긴장됐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며 수진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천만에요.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하시길 바라요. 혹시 내일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시나요? 아직 길이 헷갈려서요. 수진의 제안에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네, 저도 보통 이 시간에 출근해요. 그럼 내일도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집으로 가는 길 철수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즐거웠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오늘 하루를 얘기할까 하다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평범한 만남이었으니까요. 칭찬과 다정함에 마음이 흔들림. 다음 날부터 철수 씨와 수진의 동행 출근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길동무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철수 씨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장님 정말 신사 같으세요. 수진은 항상 철수 씨를 칭찬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거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작은 행동들도 모두 기억하고 고마워했죠. 집에서는 이런 대접 받기 힘든데. 철수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부장님 같은 분이 제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말에 철수 씨는 약간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어요. 자신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니 순수한 관심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관심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어요. 부장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특별히 가리는 건 없는데 한식을 좋아해요. 저도 한식 좋아해요. 특히 삼겹살이랑 된장찌개 조합은 정말 최고죠. 이런 식으로 취향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부장님은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거나 가족과 시간 보내죠. 가족분들이랑 사이가 좋으시겠어요. 부럽네요. 수지는 항상 철수 씨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죠. 저는 혼자 살아서 주말이 좀 외로워요.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그래요? 젊은 분이 외롭다니. 나이가 어리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외로울 때도 있어요. 수진의 말에 철수 씨는 묘한 보호 욕구를 느꼈어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철수 씨는 수진과의 대화 시간을 더 늘리고 싶어졌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도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부장님,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수진의 제안에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집에 늦게 들어가면 아내가 뭐라고 할 수도 있었거든요. 시간이 괜찮을까요? 10분만요. 오늘 첫 급여를 받았거든요. 그동안 도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결국 철수 씨는 수진과 함께 카페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젊은 여성과 둘이서 커피를 마시는 상황이 어색하면서도 설렜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부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철수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부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특별하다니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부장님은 진짜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 칭찬에 약한 철수 씨는 점점 수진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은밀한 연락과 비밀스러운 만남. 2주일이 지나자 수진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부장님,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직 이 동네가 낯서서요.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어요.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세요. 네, 물론이요. 하지만 수진의 첫 번째 문자는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부장님, 오늘 비가 와서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요. 부장님은 뭐 하세요? 문자를 받은 철수 씨는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집에서 쉬고 있어요. 가족분들과 함께 계시겠네요. 부럽네요. 수진 씨도 친구들과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요? 친구들은 다들 바빠요. 부장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이런 식의 문자 교환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죠. 부장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부장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부장님, 주말 계획 있으세요? 일상적인 안부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는 처음에는 간단하게만 답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길고 자세한 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부장님께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철수 씨는 수진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부장님이 걱정해 주셔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부장님은 다르세요.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수진이 주말에 만날 것을 제안했어요. 부장님, 시간 되시면 주말에 점심이나 같이 할까요?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는데 맛있는 걸로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철수 씨는 망설였어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글쎄요. 주말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든요. 1시간만이요. 정말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결국 철수 씨는 토요일 오후에 잠시 나간다고 핑계를 대고 수진을 만났어요. 부장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은 평소보다 더 예쁘게 치장하고 나왔어요. 원피스에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 냄새도 났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부장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하죠.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며 대화했어요. 평일 출근길에서 나누던 짧은 대화와는 달리 이번에는 훨씬 깊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부장님, 혹시 결혼 생활에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철수 씨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부장님 같은 분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글쎄요. 크게 힘든 건 없어요. 하지만 철수 씨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점점 화려해지는 남편의 옷차림. 수진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철수 씨에게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옷차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편안한 정장 위주로 입던 철수 씨가 갑자기 스타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새 셔츠네? 아내 영애 씨가 물어봤을 때 철수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기존 거 너무 낡아서 몇 벌 새로 샀어. 색깔이 좀 밝네. 평소엔 흰색이나 하늘색만 입었는데. 가끔은 변화도 필요하잖아. 실제로 철수 씨는 최근에 연핑크색 셔츠와 연한 보라색 셔츠를 새로 구입했어요. 수진이 밝은색 셔츠가 어울리실 것 같아요라고 말한 후부터였죠. 넥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매던 무난한 네이비색이나 회색 대신 포인트가 있는 스트라이프나 도트 무늬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넥타이 정말 멋있어요. 수진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철수 씨는 옷 선택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급기야는 향수까지 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향수를 사용해 본 적이 없던 철수 씨였는데 백화점에서 점원의 추천을 받아 중년 남성용 향수를 구입했죠. 아빠, 무슨 냄새야? 향수 뿌렸어? 고등학생 딸이 예민하게 냄새를 맡으며 물어봤어요. 아, 면도 후 로션이야. 새로 산 거. 아빠가 면도 로션을? 신기하네. 가족들은 철수 씨의 변화를 그냥 중년의 위기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어요. 20년 넘게 단골로 다니던 동네 이발소 대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헤어샵에서 펌을 했죠. 부장님, 헤어스타일 바꾸셨네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수진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철수 씨는 매달 헤어샵에 가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회사 근처 헬스장에 등록하고 퇴근 후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여보, 요즘 늦게 들어오네? 헬스장 다니기 시작했어. 건강 관리 좀 해야겠더라. 갑자기 왜?
그동안은 운동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하잖아. 사실 철수 씨가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수진이 부장님이 좀 더 건강해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3개월 정도 지나자 철수 씨의 외모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몸매도 좀 더 탄탄해졌고 패션 센스도 젊어졌죠. 부장님 정말 멋있어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10살은 젊어 보이세요. 수진의 칭찬에 철수 씨는 우쭐해졌어요. 집에서는 이런 칭찬을 들어본 지 오래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비용이 따랐습니다. 옷값, 헤어샵 비용, 헬스장 회비, 향수값까지. 한 달에 추가로 나가는 돈이 50만 원 가까이 되었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아내의 지적에 철수 씨는 당황했어요. 아, 운동용품이랑 옷 좀 샀더니 평소보다 30만 원이나 더 나갔어. 좀 절약해야겠어. 알겠어. 다음 달부터는 조심할게. 하지만 철수 씨는 이미 새로운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칭찬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 몰래 늘어나는 외출. 외모 변화와 함께 철수 씨의 생활 패턴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외출 빈도가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거의 집에서 보냈는데 이제는 다양한 핑계를 대고 외출하게 되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 동료들과 골프 모임 있어. 골프? 언제부터 골프에 관심이 생겼어? 요즘 건강 관리도 할 겸해서 운동 삼아 배워보려고. 실제로는 수진과 만나는 약속이었어요. 수진이 부장님, 주말에 시간 되시면 영화 보러 갈까요? 라고 제안했기 때문이죠. 회사 후배들과도 어울려야지. 너무 집에만 있으면 고루해 보여.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댔어요. 그래도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야. 그것도 안 돼? 결국 아내는 허락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철수 씨와 수진의 만남은 점점 더 자주, 더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 정도였는데 이제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부장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 오랜만에 재밌는 시간을 보냈네요. 다음에는 뭘 할까요? 부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곳을 찾아볼게요. 수지는 항상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평일에도 만남이 생겼습니다. 야근을 핑계로 퇴근 시간을 늦추고 수진과 저녁 식사를 하는 거죠. 여보, 오늘도 야근?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좀 늦을 것 같아.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몸 괜찮아? 괜찮아.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한가해질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수진과 함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부장님, 이런 곳에서 저녁 먹으니까 정말 좋네요. 수진 씨가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집에서는 이런 분위기 안 나죠? 수진의 은근한 질문에 철수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집에서는 뭔가 다르죠. 그럴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낭만이 없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철수 씨는 점점 더 수진과의 시간에 빠져들었어요. 심지어는 출장을 핑계로 하루 종일 수진과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일 부산 출장 가야 돼. 부산? 갑자기? 급한 미팅이 잡혔어. 1박 2일 정도 갔다 올게. 실제로는 수진과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는 계획이었어요. 부장님, 내일 날씨 좋대요. 드라이브 어때요? 좋네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정말 예쁜 곳이에요. 다음 날 철수 씨는 수진과 함께 강원도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길을 따라 드라이브하고 예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보냈죠. 부장님, 정말 행복해요.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즐거워요. 철수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자유로움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출장 어땠어? 그냥 바빴어. 미팅도 길어지고 많이 피곤하겠네. 얼른 씻고 쉬어. 아내의 배려가 오히려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철수 씨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어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철수 씨의 외출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도 철수 씨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그래. 이해해줘. 하지만 사실은 수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기묘한 변명, 아내의 의심.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 씨의 변명은 점점 더 정교해졌지만 동시에 더욱 부자연스러워졌어요. 아내 영애 씨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여보, 오늘 김 부장이랑 저녁 약속 있어. 김 부장?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았잖아. 요즘 업무상 많이 협력하게 돼서. 관계 개선차 저녁 먹기로 했어. 철수 씨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영희 씨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그래도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잖아. 회사 생활이라는 게 그래.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전에는 그런 모임 귀찮아했으면서.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살려고. 영애 씨는 남편의 변화가 단순히 적극적이 된 것만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1박 2일 다녀올게. 워크숍? 언제부터 그런 게 있었어? 갑자기 잡힌 거야. 팀워크 강화 프로그램이래. 어디로 가는데? 강원도 쪽. 정확한 위치는 나도 잘 모르겠어. 버스로 이동해서. 철수 씨의 대답은 점점 더 모호해졌어요. 그럼 연락은 어떻게 해? 워크숍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 급한 일 있으면 회사로 연락해. 영애 씨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딱히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저녁 우연히 남편 회사 동료의 부인과 마주쳤을 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들 워크숍 간다고 했는데 부러워요. 워크숍? 무슨 워크숍이요? 우리 철수가 회사 워크숍 간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부서 얘기인가?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집에 있어요. 워크숍 같은 거 없다고 하는데. 그 순간 영애 씨의 마음속에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죠.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에 입지 않던 화려한 셔츠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향수병도 발견했죠. 언제부터 향수를 쓰기 시작했지?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헤어왁스와 피부 관리 용품들도 있었어요. 평소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신용카드 내역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니 자신이 모르는 레스토랑과 카페 결제 내역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식당들은 어디지? 검색해 보니 모두 분위기 좋은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곳들이었어요. 설마. 영애 씨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철수 씨가 출근한 후 영희 씨는 그의 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여보세요, 박철수 부장님 계신가요? 아, 부장님은 오늘 외근 나가셨어요. 외근이요? 어디로 나가셨는지. 죄송해요. 정확한 일정은 저희도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 씨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평소에 외근을 거의 나가지 않던 남편이 요즘 들어서 외근이 많아졌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날 저녁 철수 씨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외근 어디 다녀왔어? 그냥. 거래처 몇 군데 다녀왔어. 구체적으로 어디? 여러 군데.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봐? 철수 씨의 반응이 평소와 달라서 영희 씨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너무 자세한 걸 물어보면 피곤해. 이해해줘. 남편의 짜증 섞인 반응에 영희 씨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꽃뱀의 교묘한 감정 자극. 한편 수지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철수 씨의 감정을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접근법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제가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의존이라뇨? 부장님과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아서. 혹시 부장님께 폐가 되는 건 아닌지. 전혀요. 저도 수진 씨와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정말요? 진심이에요? 수진의 불안해하는 모습에 철수 씨는 더욱 보호욕을 느꼈어요.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부장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였다면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수지는 자신을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포장했어요. 그리고 철수 씨를 자신의 든든한 보호자로 만들었죠. 며칠 후 수지는 더욱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부장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사실, 저 남자친구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철수 씨는 당황했어요. 묘하게 질투심 같은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헤어졌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요? 수진 씨 같은 분을. 제가 매력이 없나 봐요. 항상 저보다 예쁜 여자들한테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수진은 자신감 없는 모습을 연출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수진 씨는 충분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정말요? 부장님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여요? 예쁘고, 착하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철수 씨의 칭찬에 수지는 수줍게 웃었어요. 부장님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대화를 통해 수지는 철수 씨로 하여금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일주일 후 수지는 더욱 과감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부장님, 혹시 제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손 잡아도 될까요? 카페에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한 말이었어요. 손을요? 네, 그냥. 무서워서요. 요즘 마음이 불안해서.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의 감촉이 설렘을 불러일으켰죠. 고마워요, 부장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안정돼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부장님 손 정말 따뜻하네요. 마음씨만큼이나. 수진의 말에 철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다음 만남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부장님, 저 오늘 새 향수 샀어요. 어떤지 맡아보세요. 수진이 목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향수요? 네, 부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향으로 골랐어요. 철수 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수진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좋은 향이네요. 정말요? 부장님을 생각하면서 골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진은 점점 더 친밀한 스킨십을 유도했어요. 부장님,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외로우시다고요? 네,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요? 친구들은 다 각자 바빠요. 부장님 같은 분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편하네요. 수지는 교묘하게 철수 씨의 보호욕을 자극했어요. 부장님 혹시 저랑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시간이요? 네, 지금보다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철수 씨는 이미 수진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제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기 어려웠죠. 위험한 설렘에 빠져드는 50대 남편. 철수 씨는 이제 수진과의 만남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출근할 때부터 퇴근 후 그녀와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오늘은 뭘 할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수진과의 데이트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어떤 레스토랑에 갈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업무 중에도 수진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는데 시간을 보냈죠. 부장님,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피곤하시겠어요? 부장님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철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대 때 느꼈던 연애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나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철수 씨도 점점 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은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가을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죠. 부장님, 이런 시간 정말 좋아요. 저도요.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부장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수진이 철수 씨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철수 씨에게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진 씨.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철수 씨의 고백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부장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정말요? 네, 부장님은 제가 만난 남자 중에서 가장 특별한 분이에요. 이 말을 듣고 철수 씨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수진 생각만 계속 났어요.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수진으로 가득했죠. 이게 정말 사랑일까? 철수 씨는 자신의 감정을 분석해 보려고 했어요. 분명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수진에 대한 감정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거든요. 아내에 대한 사랑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반면 수진에 대한 감정은 뜨겁고 자극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철수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 씨,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왜요? 같이 바다 보러 갈까요? 드라이브 겸해서. 정말요? 좋아요. 철수 씨는 아내에게는 회사 동료들과의 등산 모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바다에서 보낸 하루는 철수 씨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눈 대화들. 부장님,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부장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철수 씨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해질녘 둘은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철수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수진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철수 씨의 고백에 수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부장님,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에요. 사실, 저도 부장님을 좋아해요. 수진의 대답에 철수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장님은 다른 분들과 달랐어요. 그 순간 철수 씨는 자신이 완전히 수진에게 빠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가 포착한 작은 이상 신호. 한편 영애 씨는 남편의 변화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신호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남편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저기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뒤집어서 놓았어요. 여보, 휴대폰 왜 항상 뒤집어 놓아? 아, 그냥. 화면이 켜져 있으면 눈부셔서. 전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말은 그럴듯했지만 영희 씨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남편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화장실 가는데 왜 휴대폰을 가져가지? 영희 씨는 속으로 의문을 가졌어요. 더 이상한 것은 남편의 생활 패턴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옷차림에도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요즘 아침에 일찍 일어나네? 건강 관리하려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더라. 그런데 왜 아침마다 샤워해? 전에는 저녁에만 했잖아. 운동도 하고 하니까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남편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뭔가 변명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신호는 남편의 지갑에서 발견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온 거죠.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2인분 식사였어요. 그것도 꽤 비싼 코스 요리였죠. 이게 언제 거지? 날짜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야근하면서 이런 곳에서 식사를? 영희 씨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냄새는 영희 씨 자신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더 달콤하고 젊은 느낌의 향수였죠.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 회사에서 바로 집으로 왔어. 그런데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데? 순간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향수? 지하철에서 누가 진하게 뿌리고 탔나 봐. 지하철에서? 응, 요즘 젊은 애들 향수 진하게 뿌리고 다니잖아.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영희 씨는 납득이 안 됐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을 때였어요.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수진? 영희 씨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남편이 언급한 적도 없었고 회사 동료 이름도 아니었거든요. 전화는 금세 끊어졌지만 곧이어 문자가 왔어요. 오빠, 전화 왜 안 받아? 보고 싶어. 영애 씨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오빠? 보고 싶어? 이것은 명백히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였어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영희 씨는 빠르게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해 봤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음에는 언제 만날까? 오빠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오빠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메시지들을 보면 볼수록 영희 씨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영희 씨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긴장감 고조, 갈등의 서막. 영애 씨가 진실을 알게 된 후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영애 씨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어 갔죠. 여보, 오늘 저녁 또 늦어?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어조로 물어봤지만 철수 씨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응,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미안해. 매일 늦는 것 같은데 몸은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영희 씨는 이미 남편이 수진과 만나러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화가 났죠. 그럼 언제쯤 일이 끝날 것 같아? 글쎄, 좀 더 걸릴 것 같아. 이해해줘. 철수 씨는 성급하게 집을 나섰고 영희 씨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날 밤 영희 씨는 친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좀 이상해. 우리 남편이. 왜? 무슨 일이야? 혹시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철수가? 설마. 확실하지는 않은데 징조들이 너무 명확해서. 언니와의 통화를 통해 영희 씨는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며칠 후 영희 씨는 더욱 직접적인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여보, 요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사람 있어? 철수 씨가 저녁을 먹다가 젓가락을 멈췄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 왜? 그냥 궁금해서. 요즘 젊은 직원들 어떤지. 별로. 특별한 사람은 없어. 철수 씨의 대답은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죠. 그래. 근데 수진이라는 사람은 회사 사람이야? 순간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저를 든 손이 미묘하게 떨렸죠. 수진? 왜 갑자기 그 이름을? 내 휴대폰에서 그 이름 봤거든. 혹시 동료? 아, 그래. 같은 부서 직원이야.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 업무적으로만 연락하니까. 철수 씨의 변명은 점점 어색해졌어요. 그런데 왜 오빠라고 부르지? 회사에서 그렇게 부르나? 이 질문에 철수 씨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 회사에서? 아니지. 그게 아니라. 철수 씨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 순간 영희 씨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정말 업무적인 관계야? 당연하지. 왜 자꾸 그런 걸 의심해? 철수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궁금한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잖아. 그럼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영애 씨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잘못이 없다면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화내는 게 아니라. 아,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싫어. 철수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애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식으로 다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사이의 기류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침 차려놨어. 영애 씨가 건조하게 말했지만 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늦을 것 같으니까 빨리 먹어. 안 먹을래. 회사에서 먹을게. 철수 씨는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영애 씨와 마주치기 싫어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부터 철수 씨는 아예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애 씨와 마주칠 시간을 피하려는 듯 했죠. 아빠 요즘 왜 늦게 와? 고등학생 딸이 물어봤지만 영희 씨는 답할 수 없었어요. 회사 일이 바쁜가 봐. 엄마 아빠랑 싸웠어? 싸운 게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부부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철수 씨는 더욱 자주 외출했고 영희 씨는 혼자서 의심과 분노를 사귀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영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영희 씨는 사립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한편 철수 씨는 집에서의 냉랭한 분위기 때문에 더욱 수진에게 의존하게 되었어요. 수진아, 집에서 아내가 이상하게 굴어. 왜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요즘 예민한 것 같아.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괜찮아. 우리 관계는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철수 씨의 확신과는 달리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애 씨가 남편의 불륜을 확신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철수 씨가 수진과의 관계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수진은 교묘하게 철수 씨의 감정을 조종하며 그를 가정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고, 영희 씨는 20년 결혼 생활의 위기를 실감하며 고통받고 있었죠. 철수 씨는 자신이 두 세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과 함께 있을 때의 달콤한 설렘과 집에서 느끼는 답답함 사이에서 그는 점점 더 위험한 선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가정의 평화는 이미 깨져버렸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과연 철수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그리고 영희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모든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유혹이 어떻게 큰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셨죠?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